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어 건축가 윤수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영어 정복을 돕기 위해서 영어의 틀이라는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이 강의를 만든 계기는 우리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라는 고층 빌딩을 짓고자 하면서도 튼튼한 뼈대는 세우지 않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모르는 인테리어 요소를 무질서하게 배우면서 낭비되는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기를 놓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 이 강의는 무질서하게 배우면은 혼란스러움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가 영어라는 큰 틀이 가지고 있는 우주적 규칙 속에서 배울 때 얼마나 쉽고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지를 잘 보여드릴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영상을 저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영어 학습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의 틀 강의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강의 모든 요소를 영어의 큰 틀의 우주적 규칙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문법을 막연히 배우면 배울수록 혼란스럽습니다. 자, 어떤 문법적 요소도 영어가 가지고 있는 큰 규칙 속에서 아주 쉽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강의가 잘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 예는 바로 잠시 후에 샘플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요, 가급적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하면서 영어를 배웁니다. 자,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특정 기계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면 주어진 부품을 기능대로 조립하면서 배워야만 결국에는 능동적으로 내 스스로가 기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학습자들은 문법적인 요소를 배울 때 마치 이미 만들어진 기계를 분해하듯 기존의 문장을 분석하고 쪼개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독해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의사소통임을 감안할 때 가급적 우리말을 영어로 옮겨보면서 영어를 배우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라는 것이 저 윤순영의 영어 교육 철학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왜 이 강의의 특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어의 구조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말에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조를 디테일하게 배우지는 않았지만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자라나면서 우리나라라는 환경에서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구조를 익혔지만은 영어의 구조가 있습니다. 영어의 구조는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라는 언어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자, 이 영어의 구조는요, 어떤 요소가 만들어내느냐. 자, 5가지의 특징을 가진 동사가 영어의 구조를 결정을 합니다. 동사.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동사를 우리는 1에서부터 5형식, 1에서부터 5가지 패턴을 이 동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형식은 주어와 동사, 주어는 동사하다라는 첫 번째 형식, 1형식입니다. 두 번째 형식은 주어와 동사만으로는 뼈대가 완전치 않고 보충 설명을 필요하는 주어는 보어이다. 자, 또는 주어는 보어가 되다.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패턴의 어떤 의사 전달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는 주어, 동사 이외에 이것은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목적어. object인데요. 그래서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하다 라는 의사 전달 시스템입니다. 네 번째 형식은요, 주어, 동사 이외에 목적어가 2개가 나옵니다.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동사하다. 주로 이제 준다는 개념, 읽어줄 수도 있고,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써줄 수도 있고, 보내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패턴의 동사는 이런 구조를 이끕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주어, 동사, 목적어. 이 3형식만 가지고는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하다라는 3형식으로 내 의사를 완전히 전달을 못했을 때 그 뒤에 보충 설명어를 넣어주는, 자,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보충 설명어를 넣어주는 이런 뼈대가 5형식 뼈대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보면은 2가지 동사의 성격이 있는데 1, 2형식의 동사를 우리가 자동사라 합니다. 자동사는 이렇게 목적어, object, 목적어가 안 들어가 있는 동사를 이제 크게 자동사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목적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타동사. 자, 좀 전에 이 동사라는 요소가 영어의 구조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영어에는 이렇게 네 가지 뼈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는 네 가지 뼈대가 있는데, 동사는 자신이 품사이면서, 하나의 품사이면서 가장 중요한 뼈대를, 역할을 하면서 나머지 세 가지의 뼈대를 결정합니다. 자, subject, 주어. 그 다음에 object, 목적어라는 뼈대, 그리고 나머지 하나 뼈대, 보충 설명어, complement라는 뼈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어와 목적어 자리. 자, 동사는 자신이 품사이면서 가장 중요한 뼈대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나머지 뼈대들은 어떤 품사가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자, 주어, subject와 목적어 자리에는 반드시 명사 식구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명사 식구. 자, 나머지 뼈대 하나, 보충 설명어 자리에는요, complement, 보충 설명어 자리에는 명사 식구와 그 다음에 형용사 식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요. 자, 주로 뼈대는요, 동사가 결정하는 나머지 뼈대는 주로 명사 자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삼형식의 어떤 틀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어떤 예문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주어와 목적어 자리, 이 자리에는 명사밖에 못 들어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어를 암기할 때 뜻만 암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뜻 이외에 기능, 어떤 기능을 하는 어떤 품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자리에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하다. 이 S와 O 자리에는 명사만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한번 예문을 보실까요? 자, 민지 likes music. 자, 민지는 음악을 좋아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주어 자리에 민지라는 명사, 목적어 자리에 music이라는 명사죠. 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품사가 이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음악이라는 단순한 단어 명사 대신에 우리는 이런 표현도 할 수 있겠죠. 민지는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어떤 표현을 할 때 그러면 다른 형식으로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삼형식의 어떤 틀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뭐 하는 것을, 자, 하다라는 동작이 들어가 있는 요소죠. 하다라는 동작, 즉 동사가 들어가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삼형식의 메인 동사는 likes라는 동사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오는 동작은요, likes라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와야만 됩니다. 따라서 이 자신의 동사가 자신이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메인 동사의 어떤 특정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규칙을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로마에 가면은 로마의 법을 따라가듯이 자신이 다른 목적어 자리에 가면은 목적어 자리, 즉 명사로 변신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동사를 예를 들어서 직접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민지는 likes listen to music. 자, listen to라는 동사가 이 자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민지는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listen to를요, 자,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likes라는 동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자신이 또 동사로 가지 않고 명사로 고쳐줘야 되는데, 자,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크게 확장형 품사의 개념을 저는 항상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처음부터 어떤 강의를 하더라도 큰 확장형 개념 속에서 항상 세부 요소를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어라는 요소는 명사, 형용사, 부사 큰 개념만 알면 영어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명사의 식구들은 어떤 요소가 있느냐? 우리가 단순히 이름 명자를 써서 그냥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만을 이렇게 나타내는 명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장형 개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사, 대명사, 명사구,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이런 요소가요. 자, 이러한 요소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느냐? 명사 자리. 자, 대부분이 명사 자리죠. 자, 뼈대 자리에는 자, 주어 목적어 자리에는 반드시 명사만 들어와야 됩니다. 조금 전에 그 요소들이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요소들이다. 그 다음에 보어 자리도 명사 자리입니다. 단 보어 자리만큼은 명사가 없을 경우에 형용사가 들어와서 뼈대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투부정사와 동명사라는 요소는요, 원래는 동사에서 신분을
바꾼, 명사로 신분이 바뀐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동명사는 자, 모양은 투 플러스 동사의 원형, 이게 투부정사요. 동사의 원형 뒤에 ing 붙은 것이 바로 동명사인데요. 자, 이 요소들은 자, 명사 식구이면서 원래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동사라는 품사도 명사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꾸느냐? 동사 앞에 to를 붙이면 투부정사, 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 뒤에 ing를 붙이면 동명사가 돼서 신분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listen to도 마찬가지입니다. listen to 앞에 to를 갖다 붙이면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이면 투부정사가 되어서 이 요소는 밑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밑에 받치고 있는 요소는 투부정사의 식구로서 명사가 되는 겁니다. listen 뒤에 ing 이렇게 붙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이 부분이 전체 덩어리가 명사의 식구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동사에서 명사로 바뀐 요소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한 집안 식구라 그래가지고 성격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뉘앙스가 틀립니다. 이 뉘앙스가 틀리다는 것이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또 하나의 어떤 작문을 하면서 작문을 해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 소녀는 빵을 훔친 것을 시인했다. 이 두 개의 우리 문장을 영어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크게 보면 몇 형식의 틀을 쓸 것이냐. 자, 영어는 5가지의 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5가지 중에서 우리의 그 틀의 규칙과 뉘앙스를 일찍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는 몇 형식이냐. 자, 나는 무엇을 결심했다. 자, 지금 우리말 어순과 영어의 어순은 틀리지만은 이 부분이 목적어의 부분입니다. 밑에 있는 부분은 그 소녀는 빵을 훔친 것을 시인했다. 자, 이 부분, 저 흰색으로 지금 우리가 알아보기 좋게 제가 색깔을 바꿨는데 이 부분이 뭐냐? 주어는 이 목적어를 동사했다라는 삼형식 구조입니다. 역시. 그렇다면은 직접 한번 영어의 어순대로 작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자, I decided 주어 다음에 메인 동사가 옵니다. decide는 뭐냐? 결심하다 또는 결정하다입니다. 나는 결정했다. 이렇게 놔두면 문장이 완성이 안 됩니다. 타동사라 하면 뒤에 반드시 목적어를 수반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심했는지 요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사가 되다를 직접 표현하면 become a doctor 또는 be a doctor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지금 어떤 요소로 들어왔느냐? decid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즉 목적어 자리 어떤 품사 자리라고요? 명사 자리입니다. 명사. 그래서 이 비동사를 동사를 명사로 고쳐주는데 두 가지 다 되느냐? 자, 동사를 명사로 고쳐주는 투부정사, 동명사 이 두 가지 요소가 전부가 다 들어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뉘앙스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투 플러스 동사 원형 ing 이렇게 고쳐주면 되는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투부정사는요 미래적인 어떤 의미, 미래. 동명사는 과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으로 인해서 자, decide 결심하는 시점과 의사가 되는 시점을 시차적인 뉘앙스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뭔가를 결심을 하다 이게 기준 메인 동사죠. 이 메인 동사가 뭐를 목적으로 취합니까? 의사가 되는 거를 목적으로 취하고 있죠. 자, decide 우리가 뭔가를 결심하는 것은 앞으로 뭔가를 앞으로의 일을 결심하게 되는 거죠. 지금 결심해서 뒤에 그것을 실천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decide보다는 be a doctor가 나중에 어떤 이루어질 동작이 되겠습니다. 의사가 되든 실제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되더라도 나중에 이루어질 그 시차 때문에 be a doctor는 decide보다는 나중에 있기 때문에 미래적인 요소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decide. 자, 그래서 be를 미래적인 명사로 바꾸는 것 중에 과거의 성격을 가진 동명사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투부정사, 미래적인 요소. 그래서 나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가 되겠습니다. being도 원칙적으로는 동명사, 명사 식구 맞는데 이 decide라는 타동사의 속성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올 수가 없다,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소녀는 빵을 훔친 것을 시인했다. 시인하다, 인정하다는 admitted. The boy admitted. 인정을 했다. 무엇을? 자, 이 부분도
뭔가를 인정했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식구이기 때문에 역시 steal bread를 명사로 고쳐줘야 됩니다. 역시 그 시간의 뉘앙스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admit, 뭔가를 인정했습니다. steal bread, 빵을 훔친 걸 인정했죠. 자, 인정하는 시점과 빵을 훔치는 시점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훔칠 것을 미리 인정합니까? 그건 아니죠. 이미 훔치고 나중에 이제 CCTV 같은 게 이제 딱 찍혀서 증거가 이제 딱 이제 발뺌을 하지 못할 때 나중에 했어요 하고 인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steal bread는 admit보다 이전 동작, 즉 과거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투부정사는 아니고 the boy admitted stealing bread가 되겠습니다. the boy admitted stealing bread. to steal bread 하면 이렇게 틀립니다. 뉘앙스 때문에. 자, 모든 영어는요, 영어는 우리가 메인 동사를, 문법을 풀던, 우리가 작문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이 메인 동사의 속성대로 틀을, 그 규칙대로, 우리가, 틀을 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속성으로 인해서, 어떤, 특성을 가진 동사, want, plan, expect는 동명사가 아닌 투부정사는 항상 목적으로 취합니다. 왜? 원합니다. 뭘 하기를 원합니까? 앞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죠. plan. 앞으로 할 것을 미리 계획 세우는 거죠. expect. 기대하죠. 미래의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finish, stop, give up 등등, 이제 중학교 과정에 보면은 이 표로 이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본 강의에 가면 제가 상세히 보여드릴 것입니다. 자, finish, 뭔가를 마치려면은 뭔가 해오는 행위가 있어야지 뒤에 와서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stop 마찬가지고요. stop이 다동사로 쓰이면은, 그 다음에 give up, 포기하다. 포기하다도 뭡니까? 열심히 해오다가, 뭔가를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뉘앙스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영어는, 뉘앙스가 다 가지고 있는, 뉘앙스적인 요소가 다 있습니다. 문법은 막연히 암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영어라는 구조, 처음부터 이렇게 영어의 구조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명사라는 품사가 가장 중요한 품사입니다. 왜?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는 반드시 명사 식구밖에 들어갈 수 없고 보어 자리에도 명사가 들어가고 물론 이 보어는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미리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단어 명사가 들어가면 되겠지만 단어 명사가 들어가면 굉장히 단순한 표현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복잡한 명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복해야 될 어려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소녀, 눈으로 덮인 마을. 이거 문장입니까? 이게 문장입니까? 아니죠. 문장이나 절은 주어는 무엇을 하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명사 직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명사구라고 하는데요. 명사가 영어의 핵심 자리, 모든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명사 표현을, 명사구 표현을 잘 할 경우에는 영어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 구조가 복잡한 구조를 명사구로 묶어내면 간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명사구는요. 자, 이 주어나 목적 보어 자리에 가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랬는데 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색깔을 좀 바꿨는데요. 자, 극복해야 될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눈으로 덮인 이 요소들이 뒤에 있는 명사, 핵심 명사, 어려움, 소녀, 마을이라는 명사를 수식을 하고 있죠. 그러면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는 형용사라는 품사입니다. 그런데 단어 형용사만 있는 것이냐? 자, 예를 들어서 beautiful, pretty 단어 형용사죠. 기존에 우리가 암기해서 그대로 형용사의 기능대로 쓰면 되는 요소지만은 이 부분은 자, 극복하다, 연주하다, 덮다라는 동작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형용사 식구들이 이런 게 있으며 요 세 가지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는 동사에서 신분 변신한 그러한 형용사 식구들입니다. 자, 모양은 to 플러스 동사 원형, 현재분사는 동사 원형의 ing, 과거분사는 규칙 변화일 때는 ed를 붙이고 불규칙하면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요소. 이 요소들은 뉘앙스적인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본 강의에서 상세히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제가 풀어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명사와 현재분사는 모양이 같죠. 자, 이것도
역시 품사의 기능대로 따지면 되겠고, 제가 또 본강에서 그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가 하는 역할은 주로 동사를 수식하는 수식어구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뼈대 위에, 사람의 비유하면 뼈대 위에 붙는 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투부정사는 왜 이렇게 각각 세 가지 품사로 쓰이는지.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과정만 되더라도 다음 중 밑줄 친 투부정사와 같은 용법을 찾으시오. 참 이렇게 참 이제 제가 안타까운, 영어를 배우는데 왜 우리가 자꾸 처음부터 이 말하는 어떤 기법을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이상한 영어를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기능대로 설명을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명사 역할을 주어나 목적어로 만약에 투부정사가 쓰이면은 명사적 용법이 되는 것이겠죠. 형용사, 부사, 이것도 본강에 들어가면 아주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구, 굉장히 중요한 요 형용사와 부사로 쓰이는 전치사구. 그 다음에 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절로 된 명사, 절로 된 형용사, 절로 된 요런 부사. 요 전체의 개념에서 영어의 틀에서는 상세히 다룰 것입니다. 자,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이는 요 확장형 개념만 다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은 영어를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영어의 틀 강의의 특징을 보셨는데요. 세 번째, 과학적 강의 구성 및 순서, 이게 영어의 틀의 어떤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학습자들에게 세부적인 각각의 요소들을 상세히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영어를 잘하고 못하는 것을 학습자 책임으로 이렇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교수법입니다. 각각의 요소를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체의 지식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 강의를 건축물이 이렇게 지어지는 그런 원리에 입각해서 만들었습니다. 먼저 가장 큰 뼈대를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인테리어적 요소가 기능대로 이렇게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본 강의를 수강을 하신다면은 처음에 몇 개의 강의로 이 강의를 평가하지 마시고 어떤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순서로 인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학습 효과를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코믹하고 재미있는 어떤 강사를 찾는 분이라면은 저는 이 강의를 추천하지 않겠지만, 강의가 진행되면서 영어라는 어떤 체계가 형성되는 논리적인 재미를 찾는 분에게는 제가 이 강의를 꼭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너지 효과의 예문을 채택했습니다. 자, 우리 단어 공부도 이렇게 한 번에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법적인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공부를 했다고 내 것이 되지 않죠. 저는 새로운 어떤 요소를 강의를 할 때 이미 이전에 만들어진, 이전에 학습된 어떤 그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예문을 채택을 함으로써 강의가 전반적으로 다 끝났을 때도 잘 잊혀지지 않도록 이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명쾌한 개념 설명. 제가 제 자랑 같지만은 저는 학습자 입장에서 모든 어떤 개념을 각자 쉽게 풀어주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 이 확장형 개념 속에서도 이렇게 투부정사는 이렇게 이름 속에 그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아니불자, 정할정자, 품사사자, 말씀사자라고 이렇게 되는데요. 정해놓지 아니한 어떤 품사라고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그 기능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원래 어떤 그런 어떤 속뜻은 조금 아니지만은, 자, 우리는 뭡니까? 우리 언어학자가 아니고 어떤 요소를 잘 그 기능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해놓지 아니했다. 왜 한 가지로 정해놓지 않았을까? 이 어떤 단어는, 스쿨이라는 어떤 단어는 명사로 딱 정해놨는데, 왜 이 요소는 동사원형 플러스, to 플러스 동사원형은 왜 아직까지는 정해놓지 않았을까? 자, 그 기능대로, 다양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구. 전치사는 어떤 거냐? 앞전자, 둘치자, 말씀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위치하는 품사다. 즉, 요 자체로만 하더라도 이 요소가 앞에 위치한다는 얘기는 자기 혼자만 다는 게 아니고 뭔가 앞에 위치한다는 얘기는 뒤에 뭔가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얘기죠. 그 뒤에 따라오는 품사가 명사입니다.
영어로 하면 preposition 되는데 이 pre, 앞이라는 뜻이고 포지션을 위치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어떤 말 속에 기능이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명사랑 전치사랑 명사가 합쳐진 두 가지, 이 두 단어 이상이므로 전치사구인데 각각의 어떤 형용사와 부사의 기능을 한다. 자, 이런 식의 어떤 그 개념을 상세히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자, 이 강의는 어떤 대상들이 듣기에 좋으냐? 자, 영어를 처음에 배우는 분한테는 다소 맞지 않습니다. 자, 이 강의는 기존에 두서없이 아는 어떤 그 지식들이 혼란스러운 요소를 제가 정리를 해 주는 차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중학교 2, 3학년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가진, 즉 약간의 어떤 혼란스러운 어떤 분들을 들으면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2, 3학년이라고 고등학생한테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가 약한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능동적인 영어를 하시는 분들, 자, 궁극적으로 영어 회화나 작문을 잘 하고자 하는 분도 미래에 잘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틀이 튼튼하게 다져져야 됩니다. 자, 우리 보통 보면은 우리는 자신을 과신을 해서 기초를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9학년이기 때문에 어려운 어떤 그런 내용만 공부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영어가 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게 기초의 부족에서 발생된 것이라면 하루속히 그 기본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의 큰 기초만, 큰 틀만 잡으면 영어는 얼마든지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부모님의 어떤 그 경제적 부담이 많은 오프라인 학원에 다니는 이유를 물어보면은 자기 스스로를 통제를 할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게 이유라고 합니다. 저는 자신을 관리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일찍부터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어떤 학문적인 지식 몇 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리더십을 기를 수가 없고 리더십 없이는 어떤 지식만 가지고는 인생에서 큰 성공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자, 이 영어의 틀 강의는 2012년 제가 영어 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만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강의입니다. 자, 모쪼록 이제 이 강의의 특징을 끝까지 들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